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있었는데 저희가 그 관리상 아마 그 건물이 협소하고 하고 하니까 그 대성전으로 다 옮기면서 없앴구나. 사실상 옮겨놨는데 지금은 반갑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향교에 와 있습니다. 태안향교 하면 우리 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태안향교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여기 여러분들 오셨는데 은행나무, 은행나무, 좋네요, 은행나무가. 네. 가을의 절경이. 태안의 은행나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교는 요즘으로는 학교요, 교육기관, 지방의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 공부를 잘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게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아주 교육에 관심이 많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참 만세의 스승이시죠, 공자님이. 그래서 이제 공자님 당시에는 이런 그 건축물 교실 같은 게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저런 은행나무 이 특징이 가을철 되면 이제 열매도 맺고 이러지만 이게 그 식물학상으로는 그 옛날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나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이게 지구상에. 근데 특징이 이게 곤충이 안 달라들어. 뭐 밖에서 야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모기떼 달라들고 막 곤충이 달라들고 하면 힘드니까 저 나무 밑에서 그 강의를 하면 뭐 수백 명, 많을 때는 뭐 수천 명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조선조에 서울의 이 유교를 가르치는 기관이 이제 성균관이야.
거기에 가면 성균관은 이제 보물이고 거기 아주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 향교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육 기능을 하는 곳에는 은행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대로 태어나면 은행나무가 가을에 오면 그렇게 잘 커 보여요. 그죠? 지금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봄철이라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대략적인 그 향교의 건물 그 건축물 배치 개념은 그 공자님을 으뜸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공자 시대 또는 맹자 이런 분들 또 우리나라로 와서 신라 시대 최치원, 뭐 고려 시대 안양 이런 수많은 분들 보통 25 내지 27인 분들이 성현을 모신 데가 이제 대성전, 그죠? 대성전 공간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야. 교육을 공부를 할 적에는 유학자 유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모범이고 성현이다 이렇게 해서 대성전 저 은행나무 뒤쪽 에 보면 대성전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위패를 모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향교에서는 분향야라고 해서 초하루 이 초하루를 보름을 망해서 상망예라 해서 초하루 보름을 역사가 있는 이상은 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요. 여기 유림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부전교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뭐 그다음에 본가을로 석전 제주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재향이라고 그래. 같이 해보세요. 재향. 그러니까 공자같이 훌륭하거나 우리나라에 그런 조선시대 훌륭한 공보자라고 유학자고 요즘 말로 나라를 구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역사가 있는 이상 지구가 망하는 뭐 날까지 이 공자님과 이런 성현들은 존경을 받고 한 달에 2번씩은 위패에 예를 올리는 것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는 공간이 대성전. 그래서 이제 아까 공간 배치를 얘기했는데 대성전이 지금 저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 태안양교의 특징은 저렇게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한 5 내지 10%를 제외하고는 제향 공간을 제일 중요시해요. 말하자면 성현들 재 올리는 그런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산이 있다면 지금도 좀 제일 높은 데죠. 그래서 이렇게 대성전을 뒤쪽에 배치하는데 이제 이런 걸 한자말로 사당묘라고 그래요. 묘자를 써서 이게 후묘다 이렇게 후묘. 제일 중요한 제향 공간이 뒤쪽에 있는 후묘. 그리고 이제 제일 목적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명륜당이 요 건물인데 뒤쪽에 와서 그런데 명륜당이 말 그대로 심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윤리라든지 이걸 밝게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실이요, 명륜당이. 그래서 이제 이걸 한자말로 전학 앞쪽에 공부하는 곳을 배치했다. 그래서 이제 전학 후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전학 후묘.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잠시 우리 설명을 금방 들었습니다만 전교님한테 그래서 대성전에 위패가 25 내지 27분을 모시기 때문에 저 안에 대성전에 다 모시기가 어려워서 동무서무라고 해서 동쪽이 약간 서열이 높습니다.
동무서무라는 공간이 여기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대성전 안에 그런 공간이 전학 후묘의 경우에 대성전 뒤쪽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배치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명륜당 공간, 말하자면 공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공부하려면 뭐 이 교통이 자동차 갖고 하니까 여기가 기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집이 다 이제 동제, 이쪽이 동쪽이죠? 동제. 예. 이 전국 똑같아요. 전학 후묘의 경우 대략 우리나라 향교는 90%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다 해서 서제다. 그래서 약간씩 그 학생이 뭐 적을 때 30명, 50명 뭐 여러 명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럼 누가 동제 들어가고 서제 들어가느냐? 약간씩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약간 동쪽이 해 뜨는 쪽이다 해서 조금 우대를 하는 거 같고, 그런 경우인데, 전주 향교라든지 전국의 몇 군데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전이 앞에 있고 교실이 뒤에 있어. 이런 경우는 이 동선이 달라집니다. 배치가.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 여기 애들이 와 까불고 뭐 하다가도 여기는 함부로 못해. 그래서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막 이거 열저기는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전교님이라든지 다 그 홀기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법도 있고 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성전이 앞으로 전주향교가 가 있는 데를 가보면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거기 모시는 분들이 공자님 모신 앞에 가서 뭐 엉덩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뺀다고, 동선을. 그런 게. 그래서 딱 들어봐서 그거, 전학 후미면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지. 초하루, 보름, 제사 지낼 적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꿔놓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서 앞으로 뺐다는데 뭐 할 말 없지. 뭐 그런 게 전국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배치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대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은 있지만 옆에로 해서 이렇게 전주향교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어요. 전국의 향교가 지금 말씀한 거의 배치라든지 기능이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 언제 생겼겠어요? 생긴 게? 조선. 물론 이제 공자님은 훨씬 전에 계셨었고, 신라 때도 뭐 유학이 일부 들어오고 했지만, 다 아시는 대로 초기에는 이제 종교로 치면 샤만, 무속, 그죠? 어떤 고등 종교가 안 생겼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의 직전인 고려시대는 불교잖아, 그죠? 뭐 다 배우신 대로 불교도 유교 못지않게 좋은 종교인데, 고등 종교인데, 이게 너무 불교가 사원경제라고 해서 이게 너무 그냥 그 스님들이 막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인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래가지고 나라 유지가 안 된다 해서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이제 이제 고려 말에 훌륭한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문 뭐 이런 분들이 유학을 안 된다. 이거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조선이에요. 그러고서 전국이 다 똑같이 태정태세 문단지할 적에 태종 당시 대략 1403년이나 6년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때 향교를 그 장소에 졌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현마다 지방자치마다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관하라고 하는데, 관하 부근에 향교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조선 정치를 하는데
관아가 주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런 그 지방에 있는 향교에서 잘 교육받고 한 분들이 리더, 오늘날로 치면 지도자가 돼서 지방사회도 이끌고 또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과거 대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조선조 사회를 이끌어오는데 향교가 엄청난 기능을 했다. 그런데 금방 고려의 불교 비판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조선조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조 사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향교도 마찬가지야. 1400년도 초 15세기 이때 조선조가 생기면서 향교가 전국에 다 있었는데 요즘이랑 똑같아.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만 시키는 거야, 여기만. 향교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람이 배워야 할 유교 이런 것이 참다운 사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말하자면 입시 위주, 그러니까 공무원 뭐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생긴 게 시장학이 뭐죠? 서원. 서원은 개인을 모델로 합니다. 이게 세계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향교가 전국에 있고 훨씬 앞선데도 이 서원이 먼저 세계 유산이 됐습니다. 제작 몇 년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경주 향교라든지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향교라든지, 그죠? 몇 군데 경향력 있는 분들이 세계유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원이 더 늦게 생겼는데 이제 그쪽이 먼저 세계유산이 됐고 향교는 그렇다. 그래서 서원 향교, 그렇게 해서 또 서원까지 만들었는데 똑같이 서원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말하자면 조선의 우리 민중들, 민초들을 잘 선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공부하는 게 군자가.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파당을 져가지고 서원에 다 모여 앉고 뭐 도지사, 관찰사 이런 분들이 그 서원에 그 분들 세력에 눌려가지고 왕의 정치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설에는 뭐 오늘날로 관찰서보다 뭐 화양서원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암 송시열 이런 모신 데는 너란다. 거기 우암 송시열 모신 그 서원에 문지기가 속된 말로 이 웬만한 군수보다 나섰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가지고 대원군 잘 아시잖아. 대원군이 이게 이래가지고 조선이 망하겠다 해서 싹 그냥 서원 정리를 해서 다행히 사액서원이라고 그 왕 자기 조상이죠. 대원군이 현판 간판을 내린 서원 뭐 40-50개만 남겨주고 거의 다 없앴어요. 특히 서원. 왜냐하면 그 자기 모시는 분들 말하자면 그 우암 송시열 또는 뭐 사계 김장생 뭐 이런 모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다가 아까 얘기 사계 김장생 선생을 모신 도남서원이라든지 전국의 유명한 서원 몇 개는 나머져 있어가지고 실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지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뭐 200~300년 전에 서원을 만들고 그냥 건축물 이런 건물만 있으면 세계유산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와 보니까 다 이런. 그리고 우리 이제 영어로 문화재 활용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와서 도남서원에 가서 저 옷도 입어보고 서원에 모셔진 분들의 철학도 사상도 들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체험도 하고 글씨도 써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세계유산이 유학, 유교의 그런 그 훌륭한 도학자들을 모신 곳을 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성전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조선조의 성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도남서원에 계시던 김집, 사계 김장세는 물론이고 우암 송시열 이런 분들이 다 박세치 성생까지 다 그 향교에는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자기들 계열만 모시고 있어. 자기들만. 말하자면 그 퇴계하면 퇴계 이왕하면 도산서원, 율곡 이하면 파주 뭐 이렇게 있는 서원. 딱 자기들 저기가 있습니다. 계열이. 근데 향교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25분 내지 27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세계유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그 국가에서도 특히 문화재청에서도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이 그 향교 이런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닫혀 있어서. 왜냐하면 현대식 학교가 생기면서.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문화재를 우리가 그런 걸 복원사업이라도 할 게 많은 게, 옛날 이런 그 관아가 있던 자리에는 주로 향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명 중에 교촌이나 교동이라고 붙는 지명은 거의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뭐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왜? 전국에 9년에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와부신 게 초등학교 짓는다고 그 향교터에 전부 초등학교를 줬어요. 그 역사에 보면 많이 이게 그 말하자면 요즘도 개발하고 뭐 밀리다 보면 이제 이사하잖아요. 여기 태안향교도 기록상으로는 2-3번 옮겼거든요. 뭐 사회가 발전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불나서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조선시대에 이런 중요한 교육 역할을 했던 향교가 이렇게 관아하고는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대개 일제시대 때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정신, 역사 정신을 이렇게 누르거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자 붙는 데가 지금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전국에 다녀보면.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신 태안향교는 아까 애서한문이라고 홍살문에 이제 어디고 다 똑같아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은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뭐 혼났건 뭐 싸웠건 뭐 하든지 간에 홍살문을 통과하는 순간 삿단 생각 버리고 동제 서재 와서 공자님이나 우리 조선시대 훌륭한 성현들을 모델로 해서 공부를 한 자가 제대로 하지, 공부할 적이 말이야 요즘 말로 말이야 내가 빨리 승진하고 돈이나 잘 벌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이런 확실한 공자님이나 이런 훌륭한 성현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델을 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다 절하면서 아이고 네 이런 훌륭한 분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곳이 향교다. 그래서 금년부터 태안향교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시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향교가 이런 기능과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면 성인이 돼서 각 분야에 가서 활동하더라도 자기 고장에 아니면 우리 전통문화 속에 이런 좋은 기능을 하는 향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경제를 하면 오히려 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이런 향교에 왔을 적에 와서 이런 체험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것을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향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 혹시 다른 질문 없고요. 예. 그 선생님처럼 예. 지금 선생님의 후대로 예. 다음 편에서 이게
유교 자선에서 이제 공자님의 예. 이런 그 학식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예. 설명해주고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후대 양성을 돼 있습니까? 아, 예,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가면 성균관 대학교 내에 성균관이 있어요. 중앙교육관이죠. 그래서 전국에 유학, 유교 이런 걸 하는 분들 유림이라고 그래요. 유림분들이 전국 오늘 온 태안군이면 태안군 향교에 오시는 유림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아까 언뜻 물어보니까 태안군만 해도 유림이 한 300명, 여기 태안향교 회원이 그 이제 유림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더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그 오래되시고 하면 장의도 한 30명 있다는 거죠. 4, 50명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교가 이제 향교 같으면은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유림회가 있고 전국 유림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성균관 중심으로. 그래서 유도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국 유림들에 대한 의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제일 주목하는 것은 서울 성균관에서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있는 그러니까 향교가 문화재가 없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진 게 불나가지고 요새 졌으면 지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 곳을 제한 문화재가 있는 곳은 일단은 그 향교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05개 정도가 전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그 교육 활동도 하고 해서 열심히 향교의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현대인이 살면서 어떤 선비의 이런 좋은 정신을 잘 배워서 현대에도 적용하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게 뭐 역부족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옛날 공자님이나 이런 성현들이 생각했던 이런 그 좋은 정신을 현대에 잘 이어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마디만 더 좀 덧붙이면, 공자님께서 음악에 제일 정통했어요. 음악이야말로 인간들이 사는데 갈등이 있어도 조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음악이 최고다. 그래서 향교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서울 종묘 제례 이런 데 가면은 조선왕조들 위패무신 데 가면 종묘 제례악 이런 것이 음악을 하면서 제례를 올리는데 그게 세계 무형유산이고 중국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절차 하고 다 합쳐서 세계유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가 종묘 제례악입니다. 음악이야. 그 다음에 지금 다들이 이제 산업화 이렇게 되면 제사 다 없었습니다만, 거기는 조선조 태조 돌아가시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계유산 무형유산으로 지정해서 제례 지내는 것도 56호였는데 요즘은 이제 번호를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기를 하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아까 분향례라고 해서 초하루 보름에 전국 향교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해보면 최근 5, 6년 사이에 전국 향교에서 분향례 내지 석전대제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 향교에서 오늘날 치면 군, 시, 자치단체마다 있는 향교에서 공자님과 성현을 위해서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게 본갈로 있고, 또 최근에는 분향례라고 해서 초하루 보름마다 300명 유림 중에서 최소한 4, 50명은 오셔서 제사를 분향하는데, 말 그대로 아주 유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자님께서 그런 얘기는 쉬워야 된다. 얘는 한마디로 얘를 잘하는 거 쉬워야 된다. 음악도 좋은 음악일수록 쉬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분향례를 가끔 참여를 합니다만은 분향례 말 그대로 향만 피워요. 무슨 재수가 없습니다. 재수품이 올라가서
헌양관들이 말 그대로 향을 분한. 그래서 분향료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몰라서 아이고 6.25 이런 분들 뭐 복잡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기 와서 학생들이라든지 참여자가 그런 유복 같은 걸 갖추 있고 한 30분이고 한 40분 동안 분향료에 한 번만 절만 해봐도 대번 그 사람이 달라지고 최근에 잘하는 향교 사업 잘하는데 설문조사나 그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여기 왔다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막 까불고 하던 미안합니다. 까불고 하던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차례요 격려하면 그전에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제대로 인사할 줄 안다는 거야. 여기서 한번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언론지상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뭐 이런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예. 며칠만 있으면 예. 한식 성묘 때 그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네 자리다가 내 자리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더니 한 분이 올라오셔서 쓸데없는 짓 했다가 얘야. 예. 앞으로 우리 후대에는 누가 와서 이 조상을 모시고 이걸 관리를 하겠느냐. 예. 그런 사상이니까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이런 아까도 선생님 말씀대로 향교도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저렇게 줄어드는데 과연 이거 유교 사상 아닙니까 이게 한동안으로 보면 그 좋은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도 각광을 받고 참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점점 이것이 쇠퇴해가는 수준에서 그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무슨 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정리하면 성균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초등생부터 성인들까지 향교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는 있어요. 그 정도 이해를. 예. 또 다른 분 혹시 간단히. 예. 저희 태안향교는 사실상 2011년부터 유림의 날이라는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그 날은 뭐 석가탄신이나 어떤 그 날이 있어서 해왔지만 그 달력에도 보면은 수원 무슨 날이라고 돼 있는데 유림의 날이라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작년 12회까지 연중으로 9월 18일 날이 공자님 탄강일이라고 그래서 그날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 유림의 날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균관에도 저희가 태안향교에서 제안을 드렸고 다른 날은 다 무수히 많습니다만 어떻게 유림의 날이라도 제정을 해서 뭔가 뜻깊은 하루에 되지 않나 이랬더니 분명한 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각 향교마다 유림의 날을 제정을 해서 뭔가 저희들이 태안 향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로 홍보가 돼가지고 뭔가 좀 다른 향교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활용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다른 향교도 같이 전국에 있는 향교가 유림의 날을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셔. 당연히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성탄일도 있고 여러 국경일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그런 훌륭한 공자님이나 이런 유림 성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날을 빨간 날로 해서 쉬는 날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 유림 관계자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아마 석전대 이제 구입할 행사를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잘 모르죠. 그것을 많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유림의 날 또는 그 명칭이 뭐라고 됐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